6.3 지방선거는 여당의 승리도 야당의 승리도 아닌 현명한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집권 1년차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주에 따끔한 경고를 내리셨고 우리 야당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동시에 뼈저린 성찰과 쇄신을 주문하셨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당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오른 것이 아닙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생은 내팽개치고 당권 투쟁에 골몰하는 오만한 정권을 견제하고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위해 싸우라는 대여투쟁의 명령이자 건강하고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과감하게 혁신하라는 쇄신의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겸허한 자세로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따지면서 서로의 공로와 책임을 다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방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들며 부족한 지점을 채워나가고 2년 뒤 총선 승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을 당의 뜻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하고 이를 상시화하기 위해 당 운영과 원내 현안, 정책 노선에 있어 국민의 생각을 보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최고위도 이 같은 변화와 쇄신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발언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구태의연한 정치 문법보다 유권자들의 생각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건강하고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원내에서도 110명 의원들의 기민한 움직임으로 수적 열세를 만회하는 날쌘 야당으로 쇄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5일과 26일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총리 인선은 단순히 김민석 총리의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총리 원포인트 교체에 그치면 안 됩니다. 청와대와 내각을 아우르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기조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성숙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종이복사 직원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던 마귀와 같은 다주택자입니다. 후보자 개인의 역량과 도덕성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대통령이 종이복사 발언과 마귀 발언을 철회하고 다주택자 악마 기조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한성숙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주택자를 무조건 나쁜 사람 취급하면 안 됩니다.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의 순기능도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전월세 매물이 더욱 감소했고 이로 인해 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정책 기조가 초래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성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전까지 본인의 종이복사 발언과 마귀 발언을 철회하고 다주택자 악마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민간공급 확대와 주거사다리 회복 중심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개월간 SNS에 무려 37건의 글을 쏟아내며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경제 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반헌법적 두 국가론을 옹호하고 북한 주적 표현마저 삭제하자고 나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졸속 추진과 간첩 잡는 방첩사 해체로 혼란을 부추기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연합회 술파티 없었다라는 법원의 선고 관련해서 민주당의 처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연합회 술파티라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2024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작극입니다.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정말로 많은 국가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국정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정말로 많은 거짓과 거짓이 탑을 쌓아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길을 열기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위정, 이 화영 정인의 위정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유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항소심 있고 대법원 판결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반응이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실질이 무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또 다른 대국민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말로 많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여권 인사들이 집단적으로 이 연어회 술파티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로 삼고 또 대통령이 조작된 기소를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또 이 결과를 통해서 특검을 발의하고 앞으로 대통령 공소 취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짓의 탑을 쌓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하는 방식이 대개 다 이런 식입니다.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도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게 진짜로 있었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거짓을 퍼뜨리고 그 거짓의 탑 위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거짓말에 거짓말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혼란시킵니다. 이 연어회 파티만 하더라도 무려 2년 6개월 동안 국민을 희롱한 것입니다. 언론을 희롱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를 희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요?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연어회는 대체 누가 먹었습니까? 그 연어회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갈 생각 민주당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이제는 그 기본이 완전히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생각도 완전히 버리시고 국민들께 이 연어회 술파티 국민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네, 같은 주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불법 대북 송금건을 덮기 위해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과 징계까지 시도하면서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시해 왔습니다. 대북 송금을 조작 수사,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대한민국 정치를 극심한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던 연어 술파티 의혹, 결국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민주당이 수년간 국민 앞에 제기해온 의혹이 결국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히려 특검 추진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권력으로 법치를 거스르는 행태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행태를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연어 술파티 의혹, 그 뒤에 숨은 진실은 불법 대북 송금입니다. 이상입니다.